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우리는 세미나나 강의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대하여 듣고는 합니다. 생활 속에서 왜 스토리텔링이 중요한지도 언급되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팩트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선정한 책은 팩트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것이며, 이 책은 가브리엘 돌란과 야미니 나이두가 집필하였습니다. 이들은 스토리텔링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 심리 리서치 센터 소장인 파멜라 러틀리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스토리다. 스토리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지를 말해준다. 스토리는 도표, 원고, 인지지도, 심적 모형, 비유 또는 이야기라고 불린다. 스토리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어떻게 타인을 설득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가치를 정의에 가르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설명에 덧붙여서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회사의 새로운 전략을 공표하는 계획 등을 말한다. 자료, 즉 데이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믿음을 주는 진솔한 스토리는 말하려는 의도와 부합된다. 즉, 비즈니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데이터와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이성에 호소하고 스토리는 마음에 호소해서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영감을 주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팩트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토리는 감성에 호소하는 무한한 힘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실성 있고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즈니스 스토리텔러 스타일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네요. 회피자 유형이 있고, 조커 유형, 리포터 유형, 격려자 유형이 있습니다. 회피자 유형은 낮은 참여도와 낮은 목적의식을 부여하게 되고, 조커는 높은 참여도와 낮은 목적의식을 부여하게 되며, 리포터는 낮은 참여도와 높은 목적의식을 부여하게 되고, 격려자는 높은 참여도와 높은 목적의식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스토리의 호감도와 강력한 목적의식의 유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각 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성취하기에 효율적인 유형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스스로 변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생각되어집니다. 좋은 방향으로 누구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실성과 신뢰성을 장착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이루어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리에는 목적에 맞는 뚜렷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를 스토리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스토리를 들어줄 대상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스토리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작가인 스티브 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스토리는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지표면 밖으로 끄집어내듯이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토리는 도입부, 중간, 마무리 부분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도입부는 보통 전체 길이의 5 내지 10% 정도로 잡고, 중간은 7, 80%로 잡으며 마무리 엔딩은
10 내지 20%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스토리를 구성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디테일, 또 무리한 사실, 민감한 주제, 또 타 문화의 일방적 추정 등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가 안 된다면 그 스토리는 청중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하기 전에 미리 연습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청중을 배려해야 할 점은 스토리텔링의 전달 기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스토리를 그냥 읽지 말 것. 자신이 하는 스토리의 힘을 믿어야 전달 과정의 신뢰감을 나타내게 되고 효과도 있게 됩니다. 평소에 목소리로 이야기할 것. 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야기할 것. 속도를 조절할 것. 또 중간중간 약간의 쉼을 가질 것. 문장을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또한 눈맞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것을 즐기라고 합니다. 세상 밖으로 스토리를 내보내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이메일,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신뢰와 진실성으로 갖추는 스토리여야 할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을 기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조직원들에게 영감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즈니스의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팩트나 그래프로 조직원들이 동기부여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대상자는 소규모 그룹도 대상이 되고 기업이나 관공서 등의 종사자들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의 멘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리더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마송송이었습니다.